우주에는 산소가 없습니다. 단 한 분자도 없어요. 그런데 태양은 46억 년째 불타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이 지금 촛불 하나를 켜고 유리병으로 덮으면 그 촛불은 몇 초 안에 꺼집니다. 산소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태양은 완벽한 진공 속에 떠 있습니다. 주변 1여 킬로미터 안에 산소는 사실상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표면은 섭씨 5,500도로 이글거리고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우주 공가로 이글거리고 매초 지구 인류가 100만 년 동안 쓸 에너지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물리학 전체를 쏟아 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어린아이의 순진한 호기심 정도로 취급하지만 그 질문은 20세기 벽 전체를 흔든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답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불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완전히 다시 정의해야 했거든요. 자, 그럼 먼저 물어봅시다. 우리 태양이 불탄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지금 상상하는 그 붉은 불꽃, 그 화학 반응, 그것이 정말로 태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지구의 언어로 하늘을 잘못 읽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속 원자들, 특히 여러분의 뼈에 박혀있는 칼슘, 여러분의 피에 흐르는 철, 여러분의 세포 속 산소 하나하나가 사실은 태양 중심에서 벌어지는 바로 그 사건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태양의 조각을 몸에 지니고 걸어다니고 있는 걸까요? 한 가지 더. 왜 리처드 파인만은 그의 유명한 강의에서 별이 빛나는 이유를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 우주의 가장 이상한 규칙 하나를 마주하게 된다고 말했을까요? 그 규칙은 무엇일까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세 가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왜 태양은 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하고 있는지, 태양 중심 1세 제곱센티미터 안에서 몇 초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여러분 18억 년 전에 시작된 어떤 계산과 연결되어 있는 이유를 시작해 봅시다. 우리 대부분은 태양을 하나의 거대한 불덩어리로 배웠습니다. 이렇게 그려져 있죠. 학교 교과서에는 이렇게 그려져 있죠. 노란 원, 그 주위에 삐죽삐죽한 붉은 불꽃. 그 그림이 우리 뇌에 심어놓은 이미지는 강력합니다. 태양은 무언가를 태우고 있다. 나무가 타듯이, 석탄이 타듯이, 촛불이 타듯이 태양도 어떤 연료를 산소와 결합시켜 열과 빛을 낸다. 이게 우리가 아는 불의 정의니까요. 그리고 사실 이 생각은 19세기 최고의 과학자들도 진지하게 믿었습니다. 19세기 중반 헤르만 폰 헬름홀츠와 켈빈 경 두 사람 모두 당대 최고의 물리학자였습니다. 태양이 어떻게 빛을 내는지 계산해 보려고 했어요. 그들은 태양이 석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가정하고 계산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 태양은 대략 5,000년 안에 다 타버립니다. 5,000년. 즉, 만약 태양이 지구의 불꽃과 같은 방식으로 타고 있다면 이집트 피라미드가 세워지던 시기에 이미 타기 시작한 태양은 지금쯤 재만 남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 있고 헬름홀츠는 이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설명을 시도했어요. 다른 설명을 시도했어요. 태양이 자기 자신의 무게로 조금씩 수축하면서 그 중력 위치 에너지가 열로 바뀌는 거라고였어요. 이건 실제 약 2천만 년 정도 빛날 수 있어요. 문제는 그때 다른 분야에서 이상한 소식이 빛날 수 있어요. 지질학자들이 나중에는 지구의 나이를 측정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계산한 숫자는 2천만 년보다 숫자가 나왔죠. 나중에는 46억 년이라는 숫자가 나왔죠. 다윈은 46억 년을 완성하려면 지구가 최소한 수억 년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태양은 겨우 2천만 년밖에 못 빛난다고요?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심각한 모순에 마주칩니다. 잠깐만요. 지구가 46억 년 됐다면 태양은 최소한 그만큼 오래 빛나왔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어떤 물리적 방법으로도 태양은 그렇게 오래 빛날 수 없어요. 그러면 답은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지질학이 틀렸거나 아니면 우리가 분리라는 걸 근본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 안에서 원자 하나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톱 끝에 있는 탄소 원자 하나. 그 원자의 핵, 그러니까 정중앙에 있는 아주 작은 점, 은 원자 전체 크기에 비하면 축구장 한가운데 놓인 개미 한 마리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런데 그 개미 안에 태양이 왜 빛나는지의 비밀 전체가 숨어 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 시작됩니다.
1925년 세실리아 페인이라는 젊은 영국 여성이 하버드에서 박사 논문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별에서 오는 빛을 프리즘으로 쪼개서 그 안에 어떤 원소들이 있는지 알아내는 작업이었죠. 그리고 그녀가 발견한 것은 당시 천문학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태양은 대부분 수소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이게 왜 충격이었냐면 당시 모든 천문학자들은 별이 지구와 비슷한 물질, 그러니까 철, 규소, 니켈 같은 무거운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페인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태양은 약 74%가 수소, 24%가 헬륨, 그리고 나머지 2%만이 다른 원소들이라고요. 다른 원소들이라고요. 그녀의 지도 교수는 아마 틀렸을 것이라는 문구를 넣게 했어요. 그래서 논문에 이 결과는 아마 틀렸을 것이라는 문구를 넣게 했어요. 그런데 몇 년 뒤 다른 독립적으로 같은 결과를 얻습니다. 페인이 옳았어요. 태양은 압도적으로 수소 덩어리였습니다. 자, 여기서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태양은 수소 덩어리입니다. 수소는 지구에서 무엇을 하죠? 폭발합니다. 힌덴부르크 비행선이 왜 재앙이 됐는지 기억하시죠? 수소는 산소와 만나면 격렬하게 타요. 그럼 수소는 어떻게 뭘 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하나 더. 만약 태양이 산소 없이 수소를 그냥 쓴 걸까요? 그리고 하나 더. 만약 태양이 산소 없이 수소를 그냥 불태우고 있는 게 아니라면, 애초에 분리 아니라면, 그럼 우리가 매일 아침 창문으로 느끼는 그 따뜻함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아침 창문으로 느끼는 그 따뜻함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빛은 어디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반지름 70만 킬로미터의 여정, 그리고 70만 킬로미터의 여정, 가장 이상하고 가장 아름다운 사실 하나와 마주하게 됩니다. 들어가 봅시다. 태양 표면은 섭씨 5,500도입니다. 이미 상상하기 힘든 온도죠. 하지만 태양 표면은 사실 태양에서 가장 차가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안으로 들어갈수록 온도는 급격히 올라갑니다. 표면 아래로 몇천 킬로미터만 내려가도 온도는 수십만 도가 되고, 그리고 태양 중심에 도달했을 때 온도는 대략 섭씨 1,500만 도가 됩니다. 1,500만 도. 이 온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감이 오시나요? 지구에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가장 뜨거운 화염, 예를 들어 산소 아세틸렌 5,000배 뜨겁습니다. 이온 아세틸렌 토치의 화염이 약 3,000습니다. 이 온도에서는 어떤 화학 반응도 존재할 수 없어요. 이 온도에서는 자기 전자를 잃어버리고 자유롭게 떠다니는 상태. 우리는 이 우권에서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극한의 조건에서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여기서 우리는 1930년대의 한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의 이름은 한스 베테. 독일 태생의 미국으로 망명한 뒤 코넬 대학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1938년 베테는 태양의 에너지원에 관한 논문을 발표합니다. 이 논문으로 그는 나중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됩니다. 그가 알아낸 것은 이랬어요. 태양은 타고 있지 않다. 태양은 융합하고 있다. 이 두 단어의 차이가 우주의 얼굴을 바꿈입니다. 타다, 즉 연소는 화학 반응입니다. 원자들이 서로 결합하거나 분리되면서 에너지를 내는 과정이에요. 나무가 탈 때 나무의 탄소 원자가 공기의 산소 원자와 결합해서 이산화탄소가 됩니다. 원자들 자체는 그대로 있어요. 그저 자리를 바꿀 뿐이죠. 융합은 원자의 핵 자체가 서로 새로운 원자로 변하는 과정이에요. 수소 원자 4개가 극도의 압력과 온도 아래에서 서로 뭉쳐서 헬륨 원자 하나가 됩니다. 그건 화학이 아니라 연금술입니다. 진짜 연금술. 화학이 아니라 연금소로 변해요. 그런데 여기서 다른 원소 일어납니다. 수소 원자 4개의 무게를 저울에 다면 그 결과로 나오는 헬륨 원자 하나의 무게보다 약간 무겁습니다. 아주 조금이에요. 대략 0.7% 정도. 그러면 그 사라진 0.7%의 무게는 어디로 갔을까요? 에너지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아인슈타인이 1905년에 쓴 그 유명한 공식 EM-식화라 이 실제로 작동하는 순간입니다. 질량이 에너지로 변환되는 겁니다. 그리고 식화라, 그러니까 빛의 속도의 제곱은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질량이라도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제 상상해 보세요. 태양 중심의 1세제곱센티미터, 그러니까 각설탕 하나 크기의 공간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각설탕 크기 공간 안에서
매초, 그러니까 아주 어마어마한 숫자의 수소 원자핵들이 서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충돌은 아무 일도 일으키지 못하고 튕겨나가요. 하지만 매초 그 안에서 헬륨으로 변하는 융합 반응들이 셀 수 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미세한 양의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놀랄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 중심 1세제곱센티미터당 나오는 에너지의 양은 사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얼마 정도일까요? 놀랍게도 태양 중심의 1세제곱미터 각설탕 100만 개 정도의 부피, 가내는 열의 양은 사람 몸이 내는 열보다 약간 더 많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장, 여러분의 세포, 여러분이 지금 이 심장, 여러분의 세포, 놀랄 만큼 비슷하고 있는 에너지. 그 밀도가 사실 태양 중심의 에너지 밀도와 놀랄 만큼 비슷하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태양은 왜 그렇게 밝게 빛나는 거죠? 태양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지구가 130만 겨 들어갈 수 있는 크기예요. 그 각설탕 하나하나에서 나오는 아주 작은 에너지가 이 어마어마한 부피 전체에 걸쳐서 그 에너지가, 그 결과가 매일 아침 마주하는 그 태양이 됩니다. 태양 중심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태양의 중심은 폭발적으로 격렬한 곳이 아니에요. 오히려 놀랍도록 차분한, 그러나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아주 조용하고 꾸준한 연금술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선 파인만이 왜 이 이야기를 우주의 가장 이상한 규칙 중 하나라고 불렀는지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융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사실 물리법칙상 절대로 일어날 수 없어야 하는 일이 매초 일어나야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습니다. 수소 원자의 핵은 양성자입니다. 그리고 양성자는 양의 전하를 띠고 있어요. 양의 전하끼리는 서로 밀어냅니다. 자석에 같은 극을 마주보게 하면 서로 밀어내죠. 그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밀어내는 힘, 전자기 청력이라고 부릅니다. 은 두 양성자가 서로 가까워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강해집니다. 두 양성자가 서로 융합하려면 그 청력을 이겨내고 아주 가까이 붙어야 해요. 얼마나 가까이? 대략 원자의 크기 정도, 10의 마이너스 15제곱미터 수준. 이 거리까지 가려면 양성자들은 어마어마한 속도로 서로에게 돌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도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온도예요. 온도가 높다는 건 원자들이 빠르게 움직인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물리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 태양 중심의 온도인 1500만 도는, 잠깐만요. 이걸 정확히 말씀드려야겠네요. 사실 이 온도는 두 양성자가 융합할 만큼 충분히 뜨겁지 않습니다. 이건 중심은 물리법칙에 따르면,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 중심은 물리법칙에 따르면 태양이 빛나기에 충분히 뜨겁지 않아요. 이건 20세기 초 물리학자들에게 큰 문제였습니다. 계산은 명확했거든요. 고전 물리학으로는 태양 중심의 온도로는 융합이 거의 일어날 수 없어요. 실제로 관측되는 태양의 밝기를 설명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태양은 빛나고 있죠. 이 모순을 풀어낸 게 바로 양자역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파인만이 정말 좋아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양자역학에는 터널링이라는 이상한 현상이 있어요. 고전 물리학에서는 어떤 입자가에는 그 장벽보다 더 높은 단위가 있냐면 언덕을 넘던 만큼의 높이를 올라갈. 그런데 양자역학은 다르게 말합니다. 양자역학은 다르게 말합니다. 아주 작은 입자들은 언덕을 넘는 게 아니라 통과할 수 있어요. 마치 언덕 안에 낮지만 0은 아닙니다. 태양 중심에서 두 확률은 장치 양성자는 대부분의 경우 서로를 밀어내며 튕겨나갑니다. 하지만 가끔 극히 낮은 확률로 튕겨나갑니다. 양성자가 다른 양성자의 전자기 장벽을 터널링해서 통과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강한 핵력이 개입해서 두 양성자를 하나로 묶습니다. 이 확률은 정말로 낮습니다. 얼마 낮냐면 태양 중심에 있는 한 개의 양성자가 다른 양성자와 실제로 융합하기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이 대략 90억 년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90억 년. 하나의 양성자가 태양 중심의 극한 조건 속에서 다른 양성자와 짝을 이루기까지 지구 나이의 2배가 걸립니다. 그런데 태양 중심에는 양성자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의 양성자들이 극도로 좁은 공간 안에 밀집해 있어요고요. 그 극소수의 반응들이 모여 태양 전체를 빛나게 하는 겁니다. 그 극소수의 반응들이 모여 태양 전체를 빛나게 하는 겁니다. 태양이 이 순간 빛나고 있는 이유는
양자역학의 아주 이상한 규칙 하나 때문입니다. 만약 양자 터널링이라는 현상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양자 터널링이었을 거고, 그렇다면 태양은 빛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도 저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어떤 사람도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는 문자 그대로 양자역학의 통계적 확률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는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태양 중심에서 방금 만들어진 그 에너지, 감마선 광자 하나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상상하실 겁니다. 감마선이 태양 표면으로 숭하고 빠져나와서 우주로 발사된다고, 8분 뒤에 지구에 도착한다고. 절반만 맞습니다. 감마선이 태양 중심에서 표면까지 나오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8분? 아니에요. 8시간? 아니에요. 8일? 아니에요. 대략 10만 년입니다. 10만 년. 지금 여러분의 얼굴에 부딪히는 그 햇살 하나, 그 광자가 여러분에게 도달하기 위해 태양 표면에서 지구까지 오는 데는 8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광자가 태양 중심에서 태양 밀도가 높아서 10만 년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태양 내부는 너무 밀도가 높아서 광자 하나는 나오자마자 다른 입자에 부딪히고 튕겨나가고 흡수되고 다시 방출되고 또 부딪히고, 이걸 무한히 반복합니다. 광자가 태양 중심에서 표면까지 이동하는 경로는 술 취한 사람이 걷는 것보다, 이걸 물리학자들은 무작위 걸음란 워커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햇빛의 광자는 사실 여러분의 조상이 아직 동굴에서 살고 있을 무렵에 만들어진 에너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문자 그대로 선사시대의 빛을 보고 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아침에 창문을 여는 일이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의 마지막 도달했습니다. 이제 우린 이기의 마지막 층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층에서 여러분과 태양은 처음으로 진짜로 연결됩니다. 그 과정에서 약 6억 톤의 수소를 헬륨으로 바꿉니다. 그 과정에서 대략 400만 톤의 질량이 순수한 에너지로 400만 톤. 이 과정이 46억 년 동안 계속되어 왔고 약 50억 년 정도 더 계속될 겁니다. 앞으로 태양보다 훨씬 더 무거운 별들이 있습니다. 태양의 10배, 20배, 30배 무거운 별들이요. 그 별들은 훨씬 더 뜨겁고 훨씬 더 극심한 압력 아래에서 수소를 헬륨으로 바꿉니다. 그 헬륨을 다시 융합해서 탄소를 만들어요. 그리고 탄소를 융합해서 규소를, 산소를 융합해서 규소를 융합해서 철을 만듭니다. 그리고 무거운 별의 삶이 끝날 때 그 별은 폭발합니다. 초신성. 그 폭발의 순간 별이 만들어낸 그 모든 원소들, 탄소, 산소, 질소, 철, 칼슘, 금, 이 우주 공간으로 흩뿌려집니다. 수십억 년 뒤 그 흩뿌려진 원소들이 다시 뭉쳐서 새로운 별과 새로운 행성을 만듭니다. 그중 하나가 우리 태양이었고, 그 태양 주위를 도는 작은 바위 하나가 지구가 되었고, 그 지구 위에서 어느 순간 생명이 시작되었어요. 여러분의 뼈 안에 있는 칼슘, 그건 오래전 어떤 별의 중심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의 피 속에 흐르는 철, 그건 초신성 폭발의 마지막 순간에 태어났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들이마시는 산소, 그 어느 별의 중심에서 수소가 융합되고 헬륨이 융합되고 탄소가 융합되고 나서야 만들어진 원자입니다. 여러분은 문자 그대로 별의 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별의 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칼 세이건이 이 말을 했을 때 그건 시가 아니었어요. 물리학이었습니다. 그리고 파인만이 이 모든 이야기를 좋아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시인 같은 과학자들은 꽃을 분석하고 해체하기만 해서 꽃의 아름다움을 놓친다. 꽃의 아름다움을 놓친다. 파인만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꽃의 악은 아름다움을 나는 시인만큼 볼 수 있다. 하지만 나는 그 꽃의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일도 볼 수 있고, 그 세포를 이루는 원자들이 별의 중심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도 볼 수 있다. 과학은 아름다움을 없애는 게 아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이 아침에 창문을 열고 햇빛을 마주할 때 그건 그저 따뜻한 빛이 아닙니다. 그건 태양 중심에서 10만 년 전에 태어난 광자입니다. 그리고 그 광자를 만들어낸 융합 반응은 양자역학의 아주 이상한 확률 하나가 우연히 성공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융합이 만들어낸 에너지 덕분에 여러분이 아침 눈을 뜰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 오늘 아침 눈을 뜰 수 있었어요. 여러분과 태양은 남이 아닙니다.
같은 원자를 공유하고 같은 138억 년의 이야기 법칙을 따르고 같은 138억 년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만 남기고 이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만약 태양의 빛이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라면 그 각설탕 하나 크기 공간에서 매초 벌어지는 그 조용한 연금술이 여러분을 존재하게 만든 것이라면 여러분의 몸 안에 있는 그 별의 조각들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기억하고 있을까요?